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삼달리에 사는 세 자매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같은 날 태어나면서부터 쭉 같이 자라고 같이 있었던 두 남녀가 상처 속에서 헤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8년 만에 다시 만나서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조용필과 조삼달이 헤어지고 나서 8년 후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삼달이가 제주도를 떠나서 포토그래퍼로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조은혜라는 가명으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스타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패션 쪽에서는 조은혜에게 줄을 서서라도 찍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촬영장 가보면 작가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들이 있잖아요. 이 삼다리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그중 제일 오래되고 믿고 있는 방은주라는 어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자세히 보면 하고 다니는 행동이나 패션 같은 것조차도 다 이 삼다리를 따라하고 마치 자신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삼다리만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시스턴트인데. 이게 뭘까요? 방은주는 질투에 점철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다리가 하는 걸 다 따라하다 못해서 남자친구한테까지 접근해서 바람을 피우기까지 하는 극악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의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질 않아요. 그냥 가까이 있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집착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마치 자신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돈을 받고 물밑 광고를 해주려고 했던 업체의 푸시에 못 이겨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3달의 남친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열등감을 되돌려주고 싶어서 삼다리에게 그걸 목격하게 하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건데 당사자들은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신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은 자신이 우월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못 견디고 아주 난리를 피우게 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삼다리가 갑질을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자살 자작극까지 벌이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죠. 하지만 이게 과연 드라마 속 이야기기만 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질투로 점철된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분출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투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기심은 정신분석학에서도 중심 개념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면 시기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가 나와 달리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잘 나가는 것이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세상을 제대로 읽는 균형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시기심과 질투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대부분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주도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특별히 많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질투의 민낯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과 간절히 원하는 부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선시되는 가치도 있다. 직업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높은 지위, 막대한 권력을 가장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걸 다른 누군가가 가졌거나 성취한 걸 못 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질투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비롯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어떤 셀럽이나 정치인을 질투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 웰컴 투 삼달리에서 삼다리를 질투하는 어씨 방은주는 어느 뭐로 보나 삼다리와 비슷하지 않죠. 삼다리는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오른 스타 작가고 지금은 그 밑에서 일한 4년차 어씨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감각이 있고 삼다리가 대우받고 그렇게 주목받으니까 그 뒤에서 자기가 사자 뒤에 있는 여우처럼 자신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게 된 거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그것이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방은주는 삼다리와 같이 일하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을 굉장히 높이 갖다 놓고 그 사람의 것을 원래 자기의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죠. 질투의 종류에는 자신이 뒤처져 있다는 느낌에서 기인하는 후퇴적 질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에 질투심을 느껴서 상대방이 지닌 장점을 공격하는 적대적 질투가 있는데요. 방은주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공격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희생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삼다리 남친과 바람을 피워놓고 그걸 또 역이용해서 자신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갑질을 했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자살 소동까지 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어버리죠. 휩쓸려서 같이 공격하거나 외면하거나 당하는 사람은 그럴 때 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그 정신적인 충격들이 엄청난 파장을 인생에 가져오게 되죠. 이런 모함을 당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삼다리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10년을 넘게 같이 일했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진짜냐고 아니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잘 나가는 사진작가 좋은 애가 아니면 필요 없는 거지 뭐. 내가 죽어라 달려왔던 이 길이 빈 껍데기 같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있거든요. 진짜 다 떠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믿지? 그런데 진짜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는 됐지만 이미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시기심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시기심에 시동을 겁니다. 나도 감당할 만한 차이가 느껴지면 부쩍 시기심이 커집니다. 시기심은 지금 내가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남은 저런데 나는 왜 아니어야 돼? 라고 불평하면서.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그와 비슷하게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부러움과 감탄으로 일단 끝내고 지금부터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방향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 회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삼다리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데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니까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연락을 다시 해오죠. 그때 삼다리는 기뻤을까요? 저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냥 씁쓸합니다. 글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신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인간관계에 크게 기대를 안 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가 너무 가볍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추락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켜도 법이 크게 벌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사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정신적인 범죄에 대한 어떤 법의 처벌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웰컴 투 삼달리에 나오는 이야기, 질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시기심에 매달리거나 시기심을 없애려고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내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근본 처방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을 받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치료를 통해 나를 외적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고 내적 기준으로 키워가는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